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최신 기출 문제 1에 스프레드시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다가 데이터베이스는 먼저 올렸는데 엑셀도 빨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회 문제 지금부터 보시죠. 자, 문제가 바뀐 거는요. 여기 문제 1번에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고요. 고급 필터랑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그냥 1번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1번에 1번 문제가 계산 문제는 5문제 그대로 있고 1번에 1번 문제가 3번에 1번 예전에 2007 버전으로 할 때 그 부분으로 간 것 같아요. 2007 문제에서는 여기서 피벗 테이블을 할 때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 데이터 요 부분이 1번에 1번 쪽으로 포함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석 작업은 어 여기 데이터베이스 그냥 분석 작업에 있는 여기 메뉴에 있는 데이터의 분석 작업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로 그 다음에 원래는 매크로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없어지고 분석 작업을 풀고 그 다음에 차트 작업 그대로 있대 2번 문제가 여기 들어왔어요. 매크로 문제가 조금 틀리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는 부분들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4번에 2번 문제 요게 그냥 3번 문제로 들어왔네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형식들을 바뀌었고 또 새로 바뀐 문제다 보니까 조금 다른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출제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때 조금 다른 유형들을 새롭게 익혀서 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뭐 엑셀의 기능 중에 우리가 자격증 시험 보는 그 부분에서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새로운 기출문제를 풀 때 뭐 하시면 돼요? 새로운 유형만 새로이 익히시면 되겠죠? 이전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오셨다고 하면 새로운 유형들을 나왔을 때 그 새로운 유형들을 공부하시고 익히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뭐 상설로 새롭게 출시된 문제들이 별로 뭐 사람들이 시험 보고 얘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냥 기출문제를 두고 이런 유형들로 유형을 기준으로 익히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들을 익히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네요. 그쵸? 2021년 시작. 2021년, 는요, 좋아요. 제가 요거랑, 커마 리급이랑 올려놨는데, 한번 조회수를 올려놓으니까, 이전 영상들은 100회 넘어가는 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상들은요, 100회 이상, 200회, 300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 고무적이지 않나. 이거 빨리 열심히 잘 올려놓으면, 저도 이제 좀 조회수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대로 푸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시간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대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 내가 이거 풀다가 지치면 나중에 또 와서 또 이어서 풀더라도 일단은 처음 푸실 때는요, 그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내가 문제대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됐을 때 그때 이제 시간들을 줄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요. 뭐가 생각나야죠? 조건을 만들어야 돼.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문제를 보면 A34, A35 A34, A35에 조건을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요, 조건을 만들려고 보니까 AND 함수와 eDate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AND는 조건들이 참일 때 이거고 여기에 나오는 조건들이 참으로 연결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데이트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겠죠. 아니면 엑셀에 이 데이트라고 써보든지 써봤더니 지정 날짜 전이나 후에 개월 수를 나타낸대요. 탭.
스타트 데이트, 시작하는 날짜가 있고 먼스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개월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값을 보여준대요. 그러면 이 데이트라는 이 설명을 바탕으로 우리는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을 하셔야겠죠. 자, 전용 면적이 100 이상이야. A 조건이네요. 그쵸? 이고라고 연결됐으니까 AND에 이 조건이 먼저 오면 되겠네. A 조건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 데이트를 사용하는 거겠네요. 입주일의 10년 후 날짜가 작성일 K1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이상이야? 작성일 이상이야? 요거네요. 그쵸? 그럼 두 가지 조건이 다 나왔어요. 자, 첫 번째는 전용 면적이 100 이상이고 라고 했으니까 전용 면적이 100 이상이야? 이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입주일에 이 친구의 첫 번째 사람의 입주일에 뭐 한대요? 10년 후를 계산을 해서 이 작성일보다 크거나 같니? 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는 얘의 입주일의 값에 더하기 10년을 한 다음에 그죠? 이 값이 크거나 같아? K1보다? 작성일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K1이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이 작성일이 내려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K1에 F4를 걸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얘의 값을 구할 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데이트 함수를 써서 입주일을 기준으로 컴마 10년을 계산해야 되니까 12 곱하기 10을 하거나 120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K1은 F4가 씌워져야 되니까 요게 B 조건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B 조건이랑 A 조건이랑 만족하는 애들만 A37열부터 표시하시오. 그러면 해볼까요? 조건 우리가 이렇게 넓게 쓰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여기 그냥 true, false로 조건식으로 계산을 할 때는 그냥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쓰자고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자고 했죠, 그쵸? 그래서 and라는 함수를 열어서요. 첫 번째 조건. 우리는 첫 번째 친구에 해당하는 조건만 제대로 만들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전용 면적. 군포시의 전용 면적이 뭐예요? 크거나 같다 10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 데이트 불렀잖아요. 이 데이트에 군포시의 입주일이 120개월 얘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얘보다 F4 얘가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요 여기 H3에서요 왜 F4를 안 해요? 얘는 왜 안 해요? D3은 왜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실 거면 그 엑셀 기초다지기 영상을 꼭 보고 오세요. 알겠죠? 절대로 변하지 마. 그 시간들이 별로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 됐죠?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데이터에 고급 필터를 할 거예요. 그죠? 고급 필터를 하는데 조건은 우리가 만든 조건과 false가 되는 거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가 A37이라고 했으니까 지정을 해주고 확인 이렇게 해주면요 한 문제 맞춘 거죠. 그쵸? 제가 설명을 하면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고 3분, 4분 이내에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풀되 그렇지 않으면 패스하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요 뭐예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해 주는 게 조건부 서식이잖아요. 그러면 문제에 보니까 A3부터 K32 이 범위 안에서 그쵸? 조건을 먼저 보려면 and와 average니까 이거 두 조건이 또 두 개 다 참인 거네. average 평균을 구하는 거네. 그러면 우리는 보면 되겠죠. 영역에 대해서 A 조건이 거래 종류가 매매야? 그쵸? 거래 종류가 매매이고 and니까 그쵸? 전용 면적이 전용 면적보다 평균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물어봐야죠. 그러면 아까 우리 이 이데이트랑 비슷하네요. 첫 번째 이 부분은 거래 종류가 매매이고 거래 종류가 매매니?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조건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용 면적이 이 친구의 전용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보다, 전용 면적의 평균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하야가 되는 거죠. 그쵸? 어떤 거? 전용 면적. 에버리지 전용 면적의 평균.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 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야? 나 밑으로 잡아 당겨서 3이랑 비교할 거잖아요. D3이랑 비교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평균은 F4가 씌워져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따져서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친구들한테 서식을 적용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조건부 서식 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행 전체니까 우리는 달러를 어디다 걸어줘요? 이 부분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이 부분 중요해요. 그리고 고급 필터랑 조건부 서식은 항상 나오잖아요. 그죠? and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이 거래 종류가 어떻게 해요? 절대 참조가 아니라 옆으로 당길 때 매매가 돼야 되니까 밑으로 당길 때는 바뀌니까 F4 땅땅 눌러줘야 된다고 했죠. 그쵸? 는 얘가 매매야, 요게 A 조건. 그쵸? 그 다음에 B 조건은요, 전용 면적이 얘도 F4 땅땅이 어떻게 된대요? 작거나 같다 AV야. 조건부 서식은요, 우리가 직접 다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에버리지 가로 닫고 엔드 가로 닫고. 아, 여기서 왜 에버리지 얘는요 F4 땅땅을 안 해줘요? 얘는요 아까 절대 참조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다 하시면 정말로 절대 참조 부분, 혼합 참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자, 간단히 설명을 하면 달러가 붙어 있는 애들은 안 바뀌는 거예요. 영어랑 숫자랑 구분을 해서 달러가 붙어 있으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C3은요, 나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 행 전체에 다 적용을 해줘야 되니까 얘가 옆으로 당겨도 118이 아니라 매매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이 컴퓨터가 한꺼번에 스캔을 해서 계산을 할 때 조건이 참일 때 어떻게 해준다고요? 여기 서식에 들어가서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문제들이요. 글꼴 색은 파란, 색깔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확인. 그러면 내가 선택한 부분에 그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만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또 2번 문제도 해결. 자, 1번에 3번 문제입니다. 기본 작업 2번 시트. 문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기다 하시면 안 돼요.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와서 얘네는 지우고 넘어가야겠죠? 필요한 문제들만 남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거예요. 문제대로 하면 되겠죠?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되도록 용지 방향 설정. 여기서 페이지 설정 여기서 다 하는 건데 용지 방향을 뭐 가로 방향으로 여기서 바꿔줘도 되고 아니면 들어가서 자세히 보기 눌러서 바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서 가로로는 설정이 됐고요. 페이지가 가로 방향의 가운데에 출력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오. 여백으로 가보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매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고요. 머리글, 바닥글. 매 페이지 머리글에나 바닥글에나. 그런데 하단의 가운데 구역이라고 했으니까 바닥글 편집을 누르고 가운데 구역에 뭐 하래요? 페이지 번호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현재 페이지가 1인 경우 1페이지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에 현재 페이지를 갖고 오고 뒤에 문자열 페이지를 써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1페이지라고 들어가잖아요. 됐고 그 다음이요. A1, K32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고 시트로 가보시면요. 인쇄 영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1부터 K32 뭐 문제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1, 2행이 매 페이지마다 표시되도록 반복할 행에 1, 2행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하는 게 3번 문제. 인쇄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2 행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요렇게 K32까지 페이지를 나눠서 보여주겠죠. 요렇게 설정을 하시면 1번 문제가 완성이 되고요. 저는 많이 해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 메뉴가 여기 있네 라고 눌러보시고 이렇게 문제를 하시고 여러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시험 나왔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풀 수가 있겠죠? 자, 계산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제가 왜 이 부분을요 빨리 그 영상을 올리지 않았냐면 이 부분이 아직도 아리까리해서 이렇게 하면 되나? 물론 여기 있는 부분에서 맞게 했겠지만 여하튼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좀 밀렸던 것도 있어요. 핑계를 대자면 자 hlookup과 매치와 미니멈 함수를 써서요 뭘 하라고 했냐면 우리는 계산 문제는요 뭐부터 보자고? 함수부터 보자고. 그래서 hlookup. hlookup은 내가 표가 이렇게 수평일 때 여기서 내가 첫 번째 행에서 값을 검색한 후 내가 지정한 행의 값을 갖고 오는 게 참조함수의 hlookup이잖아요. 요런 부분에서 내가 지정한 열에서 값을 찾아서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서 내가 지정한 열의 값을 갖고 오는 거는 v. 요렇게 된 거는 h.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표 4에서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얘가 필요하고 일단 표시를 해볼게요. 얘가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거래가를 기준으로 어찌됐건 거래가를 기준으로 우리는 범위를 삼아서 요거의 수수료율과 최고 수수료를 갖고 올 거예요. 보니까 거래 종류 거래가와 거래 수수료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거래 수수료는 거래 종류에 따라서 거래가 곱하기 여기 거래가 얘네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거래가 곱하기 수수료율 여기에 나오는 전세에 나오는 수수료율 얘를 계산하거나 매매를 할 때는 얘를 계산하거나 그렇게 해서 표시한 이 부동산인가 보죠? 그죠? 계산을 하고 최고 수수료 둘 중에 비교를 해서 최고 수수료 중 작은 금액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에 값을 전세일 때의 거래가 곱하기 수수료를 한 다음에 이게 최고 수수료보다 둘 중에 작은 값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떨 때? 매매일 때랑 전세일 때랑 나눠서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매치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상대 위치 값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야 매매야를 기준으로 전세일 때는 여기에서 매매일 때는 밑에서 수수료율과 최고 수수료를 갖고 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거는 거래가는 있어요. 그죠? 거래가를 기준으로 자, 거래가를 기준으로요. 거래가를 기준으로 얘가 됐든 이 거래가를 기준으로 우리는 hlookup을 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 거래가를 기준으로 여기에 속한 애가 전세일 때는 여기서 매매일 때는 여기서 찾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요 hlookup을 써서요 수수료율도 갖고 올 수 있지만 여기서 뭐 네 번째라고 하면 뭘 갖고 있어요? 최고 수수료를 갖고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거래가 곱하기 수수료율과 최고 수수료 hlookup을 써서 최고 수수료를 갖고 와서 그 앞에 미니멈 함수만 씌우면 그 둘 중에 최소값을 갖고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할 거는요. 일단은 거래가 곱하기 수수료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거래 종류에 따른 이 수수료율을 찾아오는 게 일단 순서란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순서. 그러면요. 일단은요.
뭐부터 하냐면 매치라는 함수부터 씁시다. 매치라는 함수. 여러분들 매치라는 함수 알잖아요. 상대 위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매매를 갖고 와야겠죠, 그쵸? 매매를 찾을 거예요. 매매 전세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찾을 값이요. 어디서 찾을 거냐면 얘를 어찌됐건 얘가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할 거예요. E35에서 E42. 우리는 이게 두 칸이지만 컴퓨터는요, E35랑 E30, 42 여기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컴마 정확한 값으로 갖고 와야죠. 0.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매매는 5로 돼 있고요. 전세는 뭘로 돼 있어요? 1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요, 내가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맞췄지만 시작하는 얘의 전세가 있고 여기 칸이 나눠지고 39셀의 매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전세가 있고 매매가 있고 얘는 1이 되는 거고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매매 5가 되는 거. 그래서 1과 5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H룩업을 써서 이 범위를 씌워서요 매매일 때는 5잖아요. 전세일 때는 1이고 그러면 매매일 때는 요거에 해당하는 첫 번째 행에서 이거를 나눠서 할 수는 없습니다. 나눠서 따로따로 구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첫 번째 범위를 기준으로 첫 번째 행에서 H루거든요. 첫 번째 행에서 이 값을 검색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2억, 6억 이 단위가 좀 틀려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수준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씌우고 테이블 어레이를 씌우고 전세일 때는 수수료율이 몇 번째 있는 거예요. 전세를 기준으로 몇을 더해주면 돼요? 수수료율을 갖고 오려면 하나, 둘, 셋. 전세 1을 기준으로 더하기 2를 해주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최고 수수료를 갖고 오려면 하나, 둘, 셋, 넷. 전세 1을 기준으로 더하기 3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매매일 때는 어떻게 돼요? 매매가 5라고 했잖아요. 그쵸? 매매 이 내가 갖고 온 매치 함수에 뭐 하면 돼? 5에서 더하기 하나, 둘, 두 개를 더하면 수수율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개를 더하면 최고 수수료를 갖고 오겠죠? 그쵸? 그럼 우리는 이 상대 위치 값을 기준으로 거래 수수료율을 구하려면 더하기 2를 하면 되고 그쵸? 최고 수수료를 구하려면 더하기 3을 해주면 되잖아요. 둘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요. 는 H루거 우리는 지금 거래가는 조금 이따 곱하고 룩업 밸류 거래가를요 컴마 어디에서 테이블 어레이 요 부분에서 찾을 거예요. 그쵸?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걸어주고요. 컴마. 그 다음에 로우 인덱스 넘버는요. 뭐에 따라서 거래 종류에 따라서 가야 되잖아. 매치 함수에 따라서 가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매치 함수 매매니까 여기라면 얘가 5니까 여기서 선택한 부분에서 그러면 5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수료율을 갖고 오기 위해서 5에서 6, 7 더하기 2를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더하기 2 컴마 그 다음에 얘는 정확한 값이죠? 아니 무슨 값? 유사하고 애매한 값 사이의 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1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수수료율이 나오는 거고. 그쵸? 얘의 값을요, 얘의 값을요, 3을 해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3을 해주면, 뭐가 된다고? 최고 수수료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자, 마저 할까요? 곱하기, 거래가를 곱해줘야지 지금 값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거래 수수료가 나왔고, 어떤 거에 대한? 얘는 여기 값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수수료율 곱하기 거래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구하면 돼요?
요거에 해당하는 네 번째 최고 수수료를 갖고 와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비싸?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우와, 그런데 이렇게나 차이 나나? 자, 여하튼 346, 우와, 이렇게 비싸? 네. 이렇게요? 해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기 뒤에 뭘 불러오면 돼요? 여기서 지금 이제 최고 수수료를 갖고 올 거예요. 컨트롤 C. 자, 여기 옆에다 쓸까요? 옆에다가. 취소가 안 돼? 는 얘를 갖고 오되 키보드 배터리가 다 됐나 보다. 는 자, 얘의 값을요 복사를 했어요. 컨트롤 C 취소를 하고 는 컨트롤 V. 뭘 갖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요 지금 앞에는 수수료율의 거래가를 곱한 거고 지금 우리는요 여기 최고 수수료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하면 돼요? 2가 아니라 3이야.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되겠죠. 그죠? 이 3을 기준으로 그쵸? 1, 1, 3 더하기 3 그러면 자 그런데요 여기서요 그치? 최고 수수료를 갖고 오면 되겠죠. 제가 헷갈렸어요. 왜? 요거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헷갈렸어요. 이런 매매를 해본 적이 없으니 이 돈 단위가 뭐 1,000만 원만 넘어가니까 지금 눈이 해둥그레졌네요. 그쵸? 그래서 요 둘 중에 작은 거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여기 바로 썼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안 썼어요. 미니멈 함수를 써서 얘랑 컴마 우리가 지금 구한 얘랑 얘는 3인 쟤랑 작은 값을 구해줘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더 작은 값을 계산을 해서 값을 보여주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L3의 부분이 매치 함수의 얘가 컨트롤 C 여기 안에 뿅 들어가야겠죠? 여기 안에 L3의 부분이 여기 안에 뿅 들어가야겠죠? 제가 고민이에요. 이거를 하나의 영상으로 기출문제를 그냥 찍어서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 어려운 문제만 좀 먼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익힌 다음에 기출문제를 또 다시 찍어서 올려야 되는지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얘를 밑으로 잘라 내리면 각각에 해당하는 값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전세일 때 세 번째, 네 번째, 매매일 때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죠? 얘는 2를 더하고 3을 더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전세가 1이었고 얘가 5인데 내가 전세일 경우에 3으로 계산을 하고 4로 계산을 해야 되고 얘는 7로 계산을 해야 되고 8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을 그렇게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최고 수수료율의 거래가 곱하고 그 다음에 최고 수수료율 두 개 비교를 해서 그 중에 작은 값을 선택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1번 문제가 조금 근데 그렇게 또 어렵지만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시면 기출문제를 처음 본다고 하시면요 이 부분이 완전 어려울 수는 있어요.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봤다가 못 풀었어요?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이 문제는 일단은 푸시면 안 돼. 지금 요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매치 함수를 써서 이렇게 따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이 3분, 4분, 5분, 10분을 훌쩍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다른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왜? 다른 문제는 더 쉬운데. 그래서 쉬운 거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는 연습도 꼭 하셔야 돼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일의 지역, 거래 종류, 거래가를 이용을 하여, 자, 어떤 거? 표일의 지역, 거래 종류, 거래가를 이용한대요. 얘네들을 가지고 뭘 한대요? 어디? 자, B36. 요거 한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런데요, 배열함수라고 나와 있고, 일단은, 문제를 보기 전에 함수부터 먼저 보라고 했죠? 그러면 if와 average와 텍스트 함수가 써져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배열함수니까 기본 함수 안에 if가 들어가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죠? 텍스트 함수는 나중에 구한 다음에 표시를, 1억을 100으로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천 단위 구분 쉼표 두 개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쟤는요 어떻게 표시를 해요? 샵, 컴마, 샵이라고 천 단위 구분 쉼표를 표시를 하지만 샵 뒤에 쉼표를 하나를 붙이면 천 단위가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100, 000, 000이잖아요. 그렇죠? 얘의 값을요 내가 사용자 지정에 여기 샵, 컴마, 샵으로 표시를 해야지 저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쉼표는 천 단위 구분 쉼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쉼표를 하나 뿅 달면 천 단위가 공세개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쉼표 두 개를 달아주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값을 구해놓고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뭐예요? 조건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요? 이거 우리 계속 배열함수 할 때 연습한 거잖아요. 지역명의 구리야? 거래 종류가 매매야? 그쵸? 그러면요, 거래가의 평균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계산이잖아요. 조건이 두 개인. 는, 에버리지 안에 if가 들어가.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계산이니까 컴마 범위인데, 뭐요? 거래가의 범위가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나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길 거니까 F4. if 가로 닫고, 에버리지 가로 닫고. 그쵸? 요 부분은요, 배열함수 기초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배열함수는 배열 공식을 외우셔야 되고, 그 외운 걸 가지고 배열함수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앞에 안내된 영상을 좀 보세요. 제가 컴활 1급 실기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라는 게시글을 썼거든요. 거기에 배열함수나 사용자 정의 프로시저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막혔다고 하시면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와서 공부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명은 첫 번째 까먹었다. 지역명이 얘야? 라고 해야 되니까 우리는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 는 구리시야? 이거였네요. 구리시야? 얘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밑으로 당길 때 군포시, 남양주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로 바뀌어야 되고 옆으로 당길 때는 빈칸이니까 숫자는 풀어주고 영어는 묶어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거래 종류가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가 F4는 매매야? 이렇게 했을 때 얘는요 옆으로 당길 때는 매매가 전세가 돼야 되고 매매가 밑으로 당길 때는 빈칸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영어는 풀어주고 숫자는 묶어줘야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배열 함수는요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여기 앞에다가 텍스트 함수를 씌워서 제일 끝으로 가서 컴마 어떻게 해요? 아까 샵, 컴마, 샵, 컴마 이렇게 표시하자고 했잖아요.
배열함수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을 해주고 밑으로 내리고 옆으로 내리면 되겠죠. 그죠? 자, 1번보다는요 2번이 훨씬 더 쉽잖아요. 그죠? 자, 또 봅시다. 전용 면적을 이용해서요 표 3에 거래 건수를 계산을 하래요. 거래 건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count if를 사용하라고 했고 배열 수식이니까 count 안에 if가 들어가. 개수를 세는 거니까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그럼 조건이 몇 개? 얘는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count if에 조건이 count if가 아니지. count 안에 if가 들어가. 조건이 몇 개? 하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전용 면적이 40에서 59잖아요. 40을 포함하고 59까지잖아요. 60을 포함하고 79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두 개예요.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컴마 개수니까 1 if 가로 닫고 count if 가로 닫고 그쵸? 개수를 셀 때는요 count if가 항상 들어갑니다. if가 나오면 컴마 1이 나와요. 개수를 셀 때는요. 이게 필기시험 문제 나왔어요.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개수를 세는 보기가 4개가 나와 있고 카운트가 없이 개수를 세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개수를 셀 때는 뭔가 이렇게 카운트 안에 if가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카운트 혼자해서 개수 세는 배열함수 공식은요 없어요. 그거는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전용 면적,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는 F4가 크거나 같다? 얘가 첫 번째 조건이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똑같죠, 뭐.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가 어떻게 돼야 돼? 작거나 같다? 얘가 돼야죠. 그죠? 작거나 같다? 요 셀이 돼야겠죠. 그죠? 59까지였으니까 59를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A45랑 B45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해줘요? 네, 아무것도 안 해줘요. 왜요? 내리기만 하니까. 얘가 46, 47, 48이 되는 거고 B가 46, 47, 48이 되는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얘는 없네요. 그죠? 이렇게. 전용 면적이 작은 거는 없네. 그쵸? 이렇게 확인해 보면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일단 확인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앰퍼센트를 써서 뒤에 건을 붙이라고 했으니까 건까지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배열함수는요 요렇게 블럭을 씌워놓고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프리퀀시 함수만 빼고는 전부 다 이 셀을 선택을 해서 값을 구해주고 밑으로 당겨 주셔야 돼요. 우와, 배열함수가 3문제나 나왔어요? 그쵸? 이제까지 배열함수는 2문제로 끝이었는데 지금 이 1회 문제를 보니까 배열함수가 하나 더 나왔네요. 아파트면 우리는 좋지. 배열함수를 공식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닌가요? 공식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배열함수를 못 푸시는 분은요. 공식을 정확하게 안 외우셔서 그래요. 자, 아파트명 거래종 인덱스와 맥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한 아파트명 얘랑 주인공 찾아봅시다. 거래 종류 얘랑 거래가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우리는 뭐 하고 싶냐면 거래 종류별 최고가 아파트 명을 찾으래. 뭐가 제일 비싸는 거 찾으래. 그러면요. 자, 매치랑 인덱스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매치는 상대 위치값을 찾는 거. 인덱스는 내가 그 상대 위치값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는 거.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최고가 아파트 명을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래가가 최고가인, 딱 봐도 알겠네. 최고가인 매매일 때, 전세일 때 각각 구분해서요. 그러면 매매는요, 이거 140억인가, 이거? 얘네, 얘. 이거에 해당하는 얘를 갖고 오라는 얘기고. 그죠?
전세는 전세를 기준으로 또 찾아서 그거 아파트의 이름. 어떤 거 볼까요? 궁금한데요. 맥스 함수를 써서요. 조건이 하나죠.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아파트가의 거래가 범위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 가로 닫고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전세니 매매니 조건만 하면 되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는 뭐가 돼요? 선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셀을 선택해서 올리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뭐 따로 걸어주지 않습니다. 밑으로만 당기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뭐가 나왔어요? 여기 최고 값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에 겹치는 금액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매치 함수를 쓰고 여기 인덱스 함수를 써서 아파트 명을 갖고 오면 돼요. 옆으로다 쓰면 쉬워요. 매치 함수는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값에 컴마 lookup array 어디에서 이 범위 안에서 F4 컴마 정확한 값을 찾아 0. 그러면요 이거에 해당하는 값이 12번째에 있다고 말해 주는 겁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값이 11번째에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인덱스 함수를 써서 어레이를요 아파트 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F4 컴마 그 다음에 상대 위치 값에 해당하는 매치 값을 불러오면 되겠죠? 아이파크네. 와 아이파크 엄청 비싸군요. 레미안 전세는 레미안이 비싸고 그럼 얘의 값이 사실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가면 되겠지? 무슨 말? 자, 얘의 값을요. 컨트롤 C. 얘를 가지고 했잖아요. 컨트롤 V. 컨트롤 Shift 엔터. 그 다음에 얘의 값을요. 아까 우리가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인덱스에 얘의 값으로 넣었잖아요. 컨트롤 V.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가지고요. 우리가 원래 하나의 셀 값에 넣으려면 여기에는 이렇게 넣어야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이렇게 값이 구해지겠죠. 이 부분은요 옆에다 써서 하시면 옆에다 써서 하세요. 그게 더 편하면. 그래서 지금 복사해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푸시고요. 지금 이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돌려서 보세요. 아니면 매치랑 인덱스를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보시고 또 오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잘 모르시거나 헷갈리시거나 하시면요. 댓글에 남겨놓으세요. 댓글에 남겨놓으시면 그 부분만 또 따로 영상으로 좀 많으면 그 부분만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충, 최신 기출문제 1회 보충이라고 해서 영상을 또 하나 올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네 저랑 약속했잖아요. 어떻게요? Alt F11 삽입에 모듈을 열어놓고요. 그쵸? 뭐 하면 돼요? 여기 주어진 퍼블릭 펑션을 쓰자고 했잖아요. 퍼블릭 펑크션 fn 규모 전용 면적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fn 규모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건데 전용 면적이 62 미만이면 소형 96 미만이면 중형 96 이상이면 대형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돼? 62보다 작아? 그러면 소형. 그 다음에 96보다 작아? 라고 하면 중형. 그렇지 않으면 대형. if 만약에 전용 면적이 작아? 62? then fn 규모는 뭐가 돼요? 소형이 된다고. 그쵸? else if 전용 면적이 어떻게 돼요? 96 미만이야? 96 미만이야? then 그러면 fn 규모는 뭐가 돼요? 중형.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else. 나머지는 fn 규모가 뭐가 되면 돼요? 대형이 되면 되겠죠. 그죠? 96 이상이야? 이상이라는 조건을 안 만들어 주셔도 돼요. 왜요? 자, 62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 만일에 96보다 작아? 라고 하면 거꾸로 쓰면요. 이거는 안 되겠죠. 62보다 작은 50이 들어오면 96보다 작으니까 중형으로 떨겨주니까 지금 이렇게 쓰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50이 들어오면 여기에 50보다 작으니까 소형으로 분류가 되고 100이 들어오면요. 여기서는 안 되니까 거짓값으로 가서 100보다 커? 그러니까 여기도 또 안 되니까 여기 96보다 더 크니까 대형으로 떨어지고 만약에 95라고 하면 여기는 참이니까 넘어가지만 여기서 작으니까 중형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면 돼요? and if의 가로를 닫으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한번 요거 할까? 확대할까? 확대? 그래서 전용 문제대로 썼어요. 전용 면적이 62 미만이면 나는 fn 규모의 소형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96보다 작으면 중형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상이면 작으면 여기에 다 중형으로 떨어지지만 그 이상이면 전부 다 대형 이렇게. 그래서 Alt Q 눌러죠. Alt Q 눌러서 여기 앞에서 fx를 누르신 다음에 사용자 정의 fn 규모 여기 점 모듈 어쩌고저쩌고 하면 압축을 안 풀거나 잘못하신 거예요. 확인. 그 다음에 전용 면적만 넣어주면 계산은 컴퓨터가 이렇게. 그죠? 요렇게 하면요. 제가 볼 때는 1번, 네. 1번, 4번 정도? 2번, 3번, 5번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죠? 4번도 몇 번 해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여하튼 1번, 4번 정도가 그렇고 2번, 3번, 5번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이요. 벌써 47분이 지났네요. 자, 빨리 합시다. 그 다음 문제들은 쉬우니까요. 빨리빨리 한번 해봅시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고 3번에 1번은 항상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문제대로 하셔야 돼요. 처음에 저도 이 부분이 되게 헷갈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엑셀에 파일을 그냥 피벗 테이블에서 갖고 오는 거였는데 제가 이 부분을 데이터에 들어가서 외부 데이터에 들어가서 데이터 가져오기로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 3번에 1번은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에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대로 이제 뭐 기출문제 하나 둘 셋 풀어보시면 이제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하실 테지만 외부 데이터 원본이라고 했으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을 클릭을 하세요. 연결 선택을 누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거래 현황을 갖고 와야 되는데 더 찾아보기. 제가 바탕화면에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바로 방송을 찍는 바람에 여러분들 아마 시험 볼 때는 OA 폴더에 있을 거예요. OA 폴더. 그래서 저는 일단 좀 찾아 들어갈게요. OA 폴더에 있을 텐데 여하튼 여기 아파트 거래 현황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원본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왔고 원본 데이터는 구분 심표로 분리되어 있으며 뭐 하래요? 내 데이터 머리글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으며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하래요. 문제대로 해주시면 돼요. 지금 끝났어. 다음. 그 다음에요. 뭘로? 심표로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심표 체크. 했어요?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입주일과 거래 종류와 거래 수수료만 갖고 오래요. 얘는 아니고 입주일, 거래 종류 얘 갖고 와야 되고 얘 아니고 입주일, 거래 종류, 거래 수수료 얘도 아니고 이게 더 헷갈리네. 그쵸? 일반 입주일 갖고 와야지. 입주일. 그 다음에 세대수 아니고 거래 등록일 아니고 거래 수수료니까 거래 수수료 요거 3개만. 그래서 열 건너뛰므로 다 하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만 갖고 옵니다. 마침.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입주일, 거래 종류, 거래 수수료 열만 가져와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B2부터 그려졌으니까 B2 셀을 클릭하고 확인. 나머지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피벗 테이블이랑 똑같죠. 이렇게 불러오기만 하면요. 자, 우리는요, 요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한번 봅시다. 이 Y축 느낌, 이 X축 느낌. 그러면 입주일을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러면 Y축 느낌. 그쵸? 그 다음에 X축 느낌은 여기 거래 종류를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러면 뿅뿅뿅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2016, 2019는요, 자동으로 이렇게 연도별로 다 분류가 돼버리더라고요. 2010에는 그게 없는데.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입주일은 연 단위로 그룹을 지정하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분기가 있고 월이 있는데 얘네들은 없애주시면 돼요. 없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래 수수료의 평균. 우리 3개 갖고 왔잖아요. 거래 수수료를 집어넣을 때 우리는 합계로 나오니까 얘를 뭘로? 값필드 설정에 평균으로 바꾸고 표시 형식 한 방에 가죠? 뭐요? 값필드 셀 서식의 회계 변주. 회계로 바꾸고 확인, 확인 이렇게 눌러놓고 우리는 이제 문제를 보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삼각형 했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그림을 참조해서 이게 이렇게 막혀서 안 보이네요. 그죠? 얘를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죠? 나 혼자 신나게 떠들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주일 연도, 거래 종류, 평균 수수료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 문제처럼 바꿔줘야 되니까 문제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삼각형 됐고, 보고서 레이아웃 B2를 갖고 왔고,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이거는 항상 나왔잖아요. 디자인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그러면 더 문제처럼 바뀌네요. 그쵸? 입주일 연도, 입주일. 이렇게. 2319 이렇게 됐고, 연단위 그룹 했고요. 표시값을 설정을 했고 회계범주로 했고 그쵸? 통화랑 틀린 거는 통화는 요 원자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회계범주로 하라고 했으니까 회계범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없었는데 빈셀은 별로 ITQ 엑셀에 나온 문제가 나오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여기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체크하고 빈셀에 별을 표시를 해주시면 문제대로 다 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모양이 나오면 우리는 또 10점 딴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이요. 데이터 도구를 이용하여 표 1에서 이름열 기준으로 중복된 값을 입력된 이거는 새로 나온 문제네요. 그냥 분석 작업을 푸는 거예요. 그죠? 매크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표 1에서 이름열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을 제거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안 하셔도 되는데 선택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에 보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선택하면 돼요? 이름에서 중복된 것을 해결해줘. 그러면 3개를 찾아서 없애줬대요. 첫 번째 해결. 조건부 서식 세 강조 규칙을 이용을 해서 A3부터 A27, A3부터 AA3, 틀릴 뻔했네. A3부터 27, 요 범위에서 뭐예요? 출석수가 조건부 서식하래요. 17일 초간 값에 지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셀. 그러면 홈에서 조건부 서식 지정해주면 되겠죠? 뭘 해서? 셀 강조 규칙. 뭐? 초가 보다 큰 뭐보다? 17보다 뭘 찾으래요?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너무 충격받지 말라고 여기 적용한 서식에 사용자 지정으로는 안 했네요. 여기 있는 값을 선택을 했어요. 확인. 이렇게 해주면 되고 필터 도구를 이용을 하여 표 1에 학년이 3학년이고 출석수 필드에서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경우 녹색 채우기 색을 기준으로 필터링 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필터 도구를 하래요. 데이터에 이 필터 도구를 쓸 건데 표 1에서 학년이 3학년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필터링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필터 학년이
3학년이고 확인. 그죠? 필터는 AND 조건으로만 되는 거니까. 출석수 필드에서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색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래요. 그러면 색 기준 필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녹색. 어떤 거?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색. 진한 요렇게 요렇게 눌러주시면 되네요. 와, 이런 문제 처음이네요. 색 기준 필터를 뭐 요렇게 해도 마찬가지고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진한 녹색 텍스트가 요거에 해당안에 있는 얘네들로 바뀌도록 필터링을 해주면 되겠죠. 얘는 요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필터를 없애면 안 되고요. 요렇게 해놓고 넘어가시면 10점을 따시는 거네요. 자, 4번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4번 문제에 1번과 3번 문제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2번에 매크로 문제가 여기 뿅 들어와 있네요. 자, 얘는요, 여기에 있는 차트가 그림의 요 차트로 바뀌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요, 1번부터 5번까지 하면 돼요. 수입액 계열을 추가한 후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차트를 선택을 해보면 내가 수입액 계열을 추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요, 땡겨주면 된다고요. 그리고 뭐요? 추가를 했고 수입액 계열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수입액 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문제대로 해주면 되겠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면 돼요. 보조축으로 지정하라는 말 없습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 세로값 축은 세로 제목으로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하고 차트 제목의 글꼴 크기를 14. 얘는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 2010에서는 레이아웃에 다 있었잖아요. 얘는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다 있습니다. 차트 제목에 차트 위 써주시면 되겠죠? 수입, 수출, 띄고, 현황. 여기는 뒤에 뭐예요? 차트 제목의 글꼴이 14니까 바로 갑시다. 여기서 14로 돼 있네요. 14로 돼 있으면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축 제목은 세로 제목. 똑같습니다. 여기 차트 제목에 축 제목에 세로 제목. 뭐라고 쓰면 돼요? 금액. 그런데요, 얘가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잘못 불렀나요? 축 제목에 기본 세로? 그쵸. 얘의 글씨가 금액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를 축 제목 서식. 이거 찾는 게 좀 어렵다고 했어요. 그죠? 텍스트 옵션에 텍스트 상자. 그 다음에 텍스트 방향을 어떻게 해요? 세로로. 금액. 이렇게 문제랑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 단위와 주 눈금선을 그림과 같이. 자, 주 단위와 주 눈금선을 그림과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1월달, 2월달 사이에 요 눈금선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있을까? 눈금선 여기 기본, 보조, 세로. 그죠? 이렇게 주 단위와 주 눈금선. 주 단위가 얘를 더블 클릭해서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축 옵션에서 최대값은 0이고 5만이 맞는데 얘는 어디요? 만 단위가 아니라 5천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동으로 생기네요. 그래서 주 단위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주 눈금선만 만들어 줬어요. 어디서? 여기서 눈금선, 주 눈금선 요거. 그죠? 요렇게 주 가로 요렇게 모양이 같으니까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표시를 했고 수입액 계열의 2월 요소만 수입액 계열은 주황색 그 다음에 한 번 더 클릭을 한 다음에 뭐요?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요? 얘는 오른쪽에 36651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 차트를 선택을 하고 얘들 끄고 하세요. 헷갈리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차트 영역 서식을 하면 안 되네. 그죠?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도형 스타일은 미세효과 파랑일 서식에서 미세효과
파랑 1 강조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같네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요 얘는 없어져야겠네요. 여기 가운데 줄. 그쵸? 그러면 얘는요 저거 뭘까? 눈금선에 이건가? 요건 기본 아닌데 주 단위와 눈금선에 주 가로선은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요거에 해당하는 이 선은 없잖아요. 가로축 보조 눈금선 보조 눈금선 눈금선에 보조 아니 눈금선 옵션을 해볼까요? 옵션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 있는 부분을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네. 여기 이거 뭐지? 가로축의 보조 눈금 자 눈금선 가로축 주세로 그냥 지웠어요? 지우고 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또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눈금선에 기본 주가로 기본 주 보조축이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러네요. 그죠? 요렇게만 돼야지. 그죠? 지금 요 모양이 되도록 어렵다 하겠네. 그쵸? 자, 요렇게 만드시면 되고 문제대로 바꿨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매크로 문제요. 기타 작업 2번. 자, 1번은요, 새로운 유형, 서식을 바꾸고, 2번은 조건부 서식을 하는 매크로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매크로는요, 표 밖에서 시작을 하고,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바꿔주시면 되는데, 요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처음 해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뭐 쉽지는 않네요. 이 1시간이 지나서, 조금 그런데 좀 빨리 설명을 해볼게요. 문제를 볼게요. E6L33 여기서 E6부터 L33 여기네요. 여기에 뭐 하라고 했냐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을 해서 서식 적용 매크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바꾸기 전에 표 밖에서 매크로를 키고 서식 적용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위를 선택할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에 0문자 5로, 셀 값이 0과 같은 경우에 0문자 x로 표시한대요. 얘는요, 이런 거 우리 안 해봤잖아? 맞죠? 자, 얘를요, 요렇게 선택을 하고 셀 서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 표시 형식을 할 수가 있어요. 양수, 음수, 0일 때. 요렇게 해볼까요? 그래서요, 내가 요렇게 지정 서식을 하고 사용자 지정에 요렇게 해볼게. 양수를 노란색으로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음수를 빨간색으로, 0을 파란색으로. 그러면 요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시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 여기서도요, 지표진이라고 써 있는데, 얘를요, 요렇게 표시했어요. 0.0으로. 그 다음에 음수는 0.00으로. 그 다음에 0은 0.000으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뭘 하고 싶냐면 1일 때 0, 0일 때 x, 1일 때 5, 0일 때 x를 표시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얘 셀의 값이 는 1일 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는 1일 때 5로 표시해. 세미콜론. 얘를 는 0일 때
X로 표시.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표시돼요. 그러면 는 1일 때 A, 2일 때 B, 3일 때 C로 표시돼요? 요거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두 개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거짓.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시하고요. 바꿨으면 표 나와서 매크로 중지하고 두 번째 삼각형 해주면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표 밖에서요.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 얘 이름은 서식 적용입니다. 서식 적용 엔터. 그러면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 이 범위를 선택을 해서 L33까지 그 다음에 컨트롤 1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홈에서 이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거 아니면 제일 멋있는 컨트롤 1 똑같아요. 사용자 지정에 써주시면 되겠죠. 이 셀의 값이 1이면 나는 5로 보여주고 세미콜론 얘의 값이 는 0이면 X로 표시해줘. 확인. 다 바뀌잖아요. 그죠? 표 밖에 와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매크로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B2부터 C3에 개발 도구에 있는 단추를 달래요. 달고 서식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단추의 이름에 서식 적용이라고 쓰래요. 서식 적용 쓰면 되겠죠? 해보려면 이거를 다시 되돌리고 이거 눌러도 되는데 굳이 해보지 마세요. 시간도 없을 것 같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는요. M6, M33 얘는요 여기네요. 그쵸? 일단은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뭔지 조건부 서식인데 그래프 보기 매크로를 만들래요. 매크로 이름은 그래프 보기입니다.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으로 선택을 하고 저거 찾으면 되겠죠?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 최소값은 100분위수 2, 최대값은 100분위수 80으로. 그래서 그라데이션으로 표준색 노랑으로 바꾸는. 그리고 했으면 단추를 달고 그래프 보기로 쓰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러면 표 밖에 바로 합시다. 매크로 기록이에요. 제목이 그래프 보기. 엔터. 녹화가 되는 겁니다. 그쵸? 조건부 서식은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 M6부터 M33까지 선택을 하고요. 홈에 있었죠? 홈에 조건부 서식의 문제대로 합시다. 뭐요? 셀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 막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을 지정하고 얘는 새 규칙으로 들어가 봅시다. 걔가 없으니까.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여기 있네요. 그쵸? 거기 없어서 여기로 온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하고 서식 스타일은 두 가지 색조가 아니라 데이터 막대. 문제대로 합시다. 데이터 막대. 최소값은 100분위수로 뭐라고 했냐면 20이라고 했고 최대값은 100분위수로 80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 문제대로 가는 거예요. 표준색은 노랑.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겠네. 그쵸? 요렇게만 하는 거예요. 확인. 그 다음에 뭐 해줘요? 표 밖에 나와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이거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단추부터 다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꼬여버리거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순서로 매크로 우리가 그 서식대로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단추를 달라고 했으니까 이건 도형일 수도 있어요. E2 F3 E2부터 F3 이렇게 넣고 그래프 보기 확인 이름을 그래프 보기 서식들을 제거를 하고 해보면 되는데 해볼까? 홈에 규칙 관리에 요거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일이잖아요. 그쵸? 여기 딱 눌렀을 때 뿅 되면 되고 얘도 뭐 숫자로 확인해놓고 뿅 눌렀을 때 뿅 바뀌면 되잖아요. 그쵸? 굳이 뭐 테스트는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여튼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매크로가 조금 재밌게 바뀌었네요. 그죠? 어렵게 바뀌었다고 얘기해야 되나? 자, 3번에 1번, 2번, 3번. 2번 문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프로시저 2번은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 2번은 되게 쉽게 나왔는데, 그래도 1번, 3번만.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니요. 2번은 그냥 안 풀 거예요. 앞으로도. 자, 프로시전에? 라고 하면요, 뭐 하자고? 프로시전에? 라고 하면, 이거 눌러보고 싶잖아요. 그쵸? 1번 문제가 이거 폼 띄우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켜고, 대출 등록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폼 이름을 확인하자고 했어요. 대출 등록. 그러면 여기다가 대출 등록점 쇼 보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Alt Q. 그래서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폼을 띄워놓고 생각하자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요. 거기까지가 대출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대출 등록 폼이 나타났고 폼이 이렇게 떴으면 어떻게 해요? CMB 고객 등급 여기에 H4부터 H7 그 다음에 대출 종류 여기에 I4부터 I7 그러면요 그대로 쓰면 된다고 했죠. CMB 고객 등급점 로우 소스는 얘가 되고 CMB 대출 종류점 로우 소스는 I4, I7이 되고 그러면 1번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자 끄고요. 어떻게 해요? 비주얼 베이직을 눌러서 얘네들은 닫고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대출 등록 폼을 더블 클릭을 하되 점점점을 누르자고 했어요. 점점점을 눌러서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하자고요? 문제에 주어진 CMB 고객 등급점 로우 소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H4부터 H7까지 CMB 대출 종류점 로우 소스는 I4부터 I7까지 그 다음에 요거 눌러보시면 된다고 했죠? 요거를 뿅 누르면 여기에 왜 안 들어와? 고객 등급 틀렸나? 틀렸네. 자, 어떻게 해요?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여기서요. 유저 폼이 클릭이 아니죠? 그쵸? 다시 어떻게 해요? 점점점을 눌러서 유저 폼이 클릭이 아니라 유저 폼이 뭘로 가야 돼요? 이니셜라이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 아닌데 라고 계속 외치셨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유저 폼이 이니셜라이즈 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니셜라이즈를 안 바꾸고 유저 폼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니셜라이즈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 초기화 됐을 때, 열렸을 때, 오픈했을 때 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 뿅 누르면요. 나오고 얘를 뿅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쵸? 2번은 여기에 이민함 각각의 값을 써서 이거 써서 등록을 딱 누르면 여기에 뿅뿅뿅뿅 들어가게 하는 우리가 프로시저 문제 1번 문제 있죠? 그 예제 문제 풀 때 기초 문제 풀 때 그거 변수를 선언해서 여기 있는 셀 값들이 여기에 뿅뿅뿅 들어가게끔만 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나오긴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2번 문제가 있는데 2번 문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3번이요. 3번은요. CMD 종료 단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한대요. 그런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냐면 단추를 클릭하면 입력한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표시한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다음에 폼을 종료한대요. 그쵸? 이것도 여러분들 어려워할 수 있겠다. 전체 대출자는 2명입니다. 여기 얘를 기준으로 이게 변수를 선언한 거랑 똑같은데 이거는 2번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2번 문제를 풀어야지만 풀 수 있는데 왜요? 여기서 우리가 범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그림을 기준으로 지금 내가 종료 버튼을 누르면
뭐예요? 전체 대출자는 한 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1의 값을 선언을 해서 그 값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 박스 안에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박스를 연 다음에 뭐라고 써있지? 전체 대출자는 한 명입니다 라는 코드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요 종료 버튼을 누르면 그냥 언로드 미 이 폼이 닫히게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하나 더 응용돼서 나왔는데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전체 대출자는 문자열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 띄고 큰 따옴표 닫고 여기가 문자열 확대하지 말고 그냥 봅시다. 이게 안 보이니까. 전체 대출자는 띄고 2명입니다 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한 칸 띄고 연결 연산자를 쓰고요. 우리는 요거에 해당하는 2명이 아니죠. 지금 얘는 1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제 값을 찾기 위해서는요. 레인지에 표가 시작되는 A2셀을 넣어주는 거예요. 얘는요 대괄호를 열고 A2라고 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row, .column 이렇게 쓰면 숫자가 행값을 갖고 오거나 열값을 갖고 오는데 대괄호를 열어서 쓰면 힌트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레인지라고 쓰라고요. 이 셀을 선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current region rows count를 해주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내가 A2셀에 현재 current가 현재죠. region 이어진 A2셀에 이어진 rows 행들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가 이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얘는 3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표 이름이랑 대출인 선명은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빼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어진 값들은 3개지만 빼기 2를 하니까 얘는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대출자는 1이라는 값이 오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뒤에 명입니다. 한 칸 띄고 연결 연산자 쓰고 한 칸 띄고 명입니다. 점 써주면 되겠죠. 컴마 그 다음에 타이틀 이름 종료까지 써주셔야겠죠. 그죠? 요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좀 어렵네요. 그런데 사실은요 3번의 문제는 unload me 여기에 unload me라고 쓰는 거나 그리고 셀 값을 선택을 해서 값들을 집어 넣는 거나 그런 부분들로 나와요. 그리고 요 부분들은요 뭐 빼기 2 M% 써가지고 연결 연산자 요 부분들은 우리가 액세스를 좀 하고 나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됐죠? Alt Q 종료 버튼을 딱 눌렀을 때 현재 대출자는 1명입니다. 확인을 딱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이민남 김민남 그래서 대출 등록을 눌러서 종료를 딱 누르면 현재 대출자는 3명이 맞잖아요. 그렇죠? 확인 누르면 폼이 닫히고 그래서 2번은 여기서 등록을 누르면요 여기에 간 것처럼 변수를 선언을 해서 i의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컨트롤 값들이 여기에 뿅뿅뿅 들어가게 만드는 게 2번 문제. 그런데 2번 문제는 풀지 마세요. 그냥 1번과 3번을 맞추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 1의 문제를 해봤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유형들을 익혀 가시면 돼요. 익히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아는 거는 더 숙달이 되게 연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르는 새로운 유형은 우리가 그 유형을 새롭게 익히시고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두서없이 우리가 모의고사 1회를 해봤습니다. 이거 올려놓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
너무 오랜만에 또 찍어서 올려서 언제 조금은 좀 부지런하게 좀 제가 올려놓도록 하고요. 2월 달에는 이제 기출문제 한 문제씩 올라갈 겁니다. 우리 그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과 같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영상을 찍는 그 부분들을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초과정 보시고요.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기 잘생긴 이민한 블로그에 보시면 음, 여기 이민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요. 여기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놨어요. 커말 1급 실기 시험 준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커말 1급 필기 시험 준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공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들 풀어보시고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2021년 1급 실기 기출문제까지 연습을 하고 가시면 우리가 쉽게 또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픈 카톡방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물어보시면요. 제가 아는 한, 문자를 확인을 하고 계산이래. 답변을 해드리니까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문제를 풀었네요. 거의 1시간 20분. 이건 뭐 거의 학원 수업이네요. 그쵸? 학원 수업 1시간 반을 설명을 했는데, 반복해서 보시고요. 모르는 거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었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셔서 또 친구들한테 알려주셔서 조회수가 팍팍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